예, 오늘 저 인구 구조 말씀드릴 부분은요, 별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야, 이거 딱 한 두 페이지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뭐 그런 공부를 하셨을 텐데, 오늘 보여드릴 이 테이블 두 개, 이거 하나 계속 가지고 꼼꼼히 쳐다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돈 버는 기회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수도 많지 않고 좋으니까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구구조 관련 핵심된 수치를 살펴볼 거고요. 그중에 그냥 그 전에 간단하게 수치 하나는 고령사에서 초고령사의 진입기간이 2017년, 2025년에서 한국이 8년, 일본이 12년, 서구 평균으로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초고령 사회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65세 이상 인구가 10명 중에 2명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를 사실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생각, 이 수치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치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다닥 가버리도 되긴 하지만은 자, 연령별로 제가 인구 관련된 수치를 적어놨는데요. 이건 뭐 당연히 통계청에서 전망을 한 것이고, 중위수라고 이제 최대 이 정도 될 것 같아, 최소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중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건 중위수 숫자입니다. 중위수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보다 틀릴 수 있습니다. 출산율 관련된 데이터는 뭐 당연히 틀렸고, 고령자 숫자도 계속 과거에 전망한 것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변화하긴 할 텐데, 대략 이 변화 정도의 모습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숫자도 뭐 그렇게 큰 오차는 안 나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30대부터 3, 4, 5, 6, 70대, 그 다음에 뭐 80대 이상, 이거는 안 써놔서 되게 죄송합니다만은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나는 뭐냔 말인가,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이런 영화처럼 뭐 이게 없느냐 하는데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고요. 30대 한번 보시죠. 2018년 현재 7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계속 줄어들죠. 30대는 10년 단위로 보면은 향후 10년간 한 30만 명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28년부터 2038년 사이에는 뚝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이런 변화의 점프를 잘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 30대의 인구가 거의 2028년, 2038년, 특히 저 10년 동안에 거의 한 70만 명이 확 줄어드는구나 하는 쪽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10대 후반 이런 데 보면은 앞으로 대학교도 이제 구조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10대 후반 학령 인구가 뚝뚝뚝 줄어들었습니다. 얘들이 앞으로 20년 되면은 30대로 접어들 텐데 그 인구가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다음 40대 인구 한번 보십니다. 40대 인구도 계속 줄어듭니다. 40대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요. 특히 지금부터 10년 동안 무려 100만 명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지죠. 40대 인구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50대 인구가 그나마 앞으로 10년 동안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50대 인구도 저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50대 인구의 숫자도. 그러니까 50대 인구가 그나마 좀 유지되어 있고 40대 인구의 감소폭이 그렇게 아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100만 명이 적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 때문에 40, 50대 인구가 조금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은 것이죠.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 인구마저도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저기서 60대 인구 보시죠. 60대 인구는 뭐 언제 제일 많이 증가합니까? 지금부터 10년 동안 제일 많이 증가합니다. 거의 250만 명 정도 증가하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무려 10년 동안에 60대의 인구만 저렇게 250만 명이 증가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이 수치를 이제 곰곰이 보시면서 제가 왜 이 테이블을 그냥 툭 넘기는 것보다 이 수치를 곰곰이 뜯어 보시면은 야, 앞으로 10년 60대 이상 인구가 60대 이상도 아니죠. 60대 인구만 한 250만 명이 증가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깊게 할수록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생깁니다. 60대의 인구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아직도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싶고 한데 직장에서는 나오게 되고 이런 인구들입니다. 무엇을 할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좀 더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소득이 좀 있는 층 이런 쪽.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60대 이런 사람들이 해외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어학연수도 뭐냐 하면은 어학연수가 뿐만 아니라 그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대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대학 주변을 또 같이 이렇게 그 관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 60대들이 소득도 있고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에 이제 수요처를 찾는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에 250만 명이 증가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40대는 더더욱이 그렇고 우리나라 교육 그 수준이 일본보다 더 높죠. 대학 진학률도 더 높으니까요. 당연히 앞으로 10년 동안에 상당히 신인류들이 신노인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뉴 시니어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한 번씩 점프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폭으로 점프하는 것, 그런 변화를 이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0대 보시죠. 70대는 계속 점프를 하죠. 70대 인구의 숫자를 보면은 지금 338만 명에서 520만 명 정도 되니까 저것도 한 180만 명 정도 증가하게 되나요? 제가 혹시 계산이 틀렸으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28년부터 2038년도 저것도 거의 한 230만 명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70대 인구는 지금부터 20년 동안 줄기차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70대들이 지금도 제 주변에 많은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을 보면 아직 건강하세요. 건강하신데 지금 50대 중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70대 됐을 때는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0대 인구들, 이 인구들이 저렇게 급증하는 데 대해서 무슨 비즈니스가 좋을까 하는 부분도 또 되게 좋은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55세 되면은 퇴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그 다음에 한 74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55세에서 74세 인구를 따로 한번 떼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일컬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액티브 시니어를 60대, 70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50대, 60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퇴직을 조금 빨리 하니까 60살부터 하기는 그렇고 55세. 그 다음에 좀 더 건강하니까 아무래도 한 70살부터는 74세 이렇게 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은 시니어긴 한데 건강하고 소득이 있고 이런 계층입니다.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잠재 계층의 숫자가 지금 현재 1190만 명 정도인데요. 향후 10년 후는 1585만 명, 159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거의 한 400만 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 2038년에도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55세에서 74세 인구가 언제 제일 많이 증가합니까? 어느 기간에? 보시기에. 지금부터 혹은 예를 들어 지금부터 10년, 안 그러면은 10년 후부터 10년, 안 그러면 20년 후부터 10년, 그렇게 10년 단위로 끊어볼 때 언제 제일 급증하는 걸로 나타납니까? 지금부터 10년이죠. 지금부터 10년 동안에 2018년에 1189만 명이다가 2028년에 1585만 명이니까요. 지금부터 10년 동안에 55세에서 74세 이상 인구가 얼마가 증가한다는 것입니까? 400만 명.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국가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큰 시장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은 자산 관리.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일을 해서 자산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쌓아놓고 퇴직을 하게 되면은 쌓아놓은 자산에서 돈을 찾아서 쓰게 되는데, 야, 쌓아놓은 자산을 잘 굴려야 돈이 나오게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가 계층은 다 50대 이상이 다 자산가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55세에서 74세, 75세만 넘어가도 또 돈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 있는데, 55세에서 74세는 한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액티브 시니어들의 어떤 다이내믹한 이런 레저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재취업,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 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람은 일을 하는 거는 저 나이대가 되면은 꼭 돈뿐만 아니라 자기 실현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회 그 NPL이라고 그러죠. Non-profit NPO organization 해가지고 이런 이제 비영리 법인들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향후 10년 동안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5세에서 74세 이상 74세 사이 인구가 10년 동안 400만 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거의 80%, 거의 20% 정도, 그렇죠. 10%, 8%죠. 8% 조금 넘어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만 그 정도라는 것이니까 사회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시장을 꼭 좀 눈여겨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 시장이 왜 눈여겨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확 증가했다 그 다음에 10년 만에 다 사라져버리면은 내가 모든 거 준비해놨다가 10년 해먹고 끝내려고 내가 이 장사하냐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고 규모나 지속성이 앞으로 대단합니다. 보시면은 55세에서 74세 사이의 인구가 계속 그 숫자가 일정한 규모로 유지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은 75세 이상 인구로 빠져나가도 또 그 밑에서 이 인구로 계속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세에서 74세 사이 인구는 저수지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 계속 저수지로 치자면은 이게 수위가 줄어들지 않고 그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큰 것이죠.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깊으니까 그만큼 사는 물고기도 많은 것이고 잡을 물고기도 많고 플랑크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지속성이 있다는 것이고 규모도 보시면은 총 인구 대비해서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서 총 인구 대비해서 2058년에는 거의 29%입니다. 2028년에는 30%. 거의 뭐 향후 한 30년, 40년 후더라도 총 인구 대비해서 이 액티브 시니어 55세에서 74세 사이의 인구 비중이 별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인구에서 대단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죠. 비중을 차지하고 이게 오래 지속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년 동안 400만 명이 증가하고 이 세 가지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꼭 좀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들으시고 머리에 넣어 두실 것 딱 하나, 액티브 시니어 앞으로 10년 동안 400만 명이나 증가한다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수위는 한 30년 동안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 하는 것. 이걸 꼭 좀 머리 하나에 넣어 두시면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 돌아가시지 말고 나머지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테이블은 액티브 시니어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쪽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후기 고령자, 그러니까 75세 이상. 아까 제가 앞 테이블을 보여드리면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더만 이게 뭐냐 했는데 여기 다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앞에 55세에서 74세 이렇게 보았는데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 혹은 뭐 노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한번 나누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령자 중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고령자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고령자도 있고 거의 자리에 누워 있는 고령자도 있기 때문에 이 고령자들을 다 나누어 봐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 초고령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기 고령자는 65세에서 74세, 후기 고령자는 75세에서 84세, 초고령자는 85세 이상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봅니다. 나누어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저 테이블에서 괄호 안에 들은 것이 10년 동안의 증가 숫자입니다. 단위가 10,000명이니까요. 예를 들어 215로 하면은 215만 명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고령자 65세에서 74세 이상 인구는 74세까지 인구는 2025년, 2035년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지만은 그 이후에 가면은 앞으로 한 17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인구가 쭉 줄어듭니다. 65세에서 74세. 그런데 후기 고령자 75세에서 84세 사이 인구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지만은 2025년부터 2035년 이런 때 가면은 그 숫자가 무려 10년 동안에 220만 명, 정확하게는 215만 명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이후 10년 동안도 170만 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5세에서 84세 사이에 해당되는 이 정도의 인구를 타겟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도 시장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한 10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 시장이 아주 커질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75세에서 84세면은 이제 요양원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요양원이라든지 케어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85세 이상 인구이죠. 85세 이상 인구는 지금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꾸준히 증가하게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2025년부터 2035년, 2035년부터 2045년 이렇게 계속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저 앞에 정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다 초고령자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부분 통계청에서 수명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 정보를 가지고 기반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초고령자 숫자는 저거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라든지 케어 서비스 이런 쪽을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한 1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도 한 30년 이상은 그 사업은 계속 수요가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그 핵심 인구 숫자 중에서 우리가 고령자들을 나누어 본 것입니다. 고령자들을 나누어 본 것이고 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정기 고령자만 하더라도 거의 600만 명 뭐 이렇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각각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좀 정밀 타겟을 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구 구조 관련돼서 이런 연령별로 핵심 수치 하나 정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을 꼭 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후기 고령자, 초고령자의 시장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아주 넓게 펼쳐질 것이다. 이 부분만을 꼭 좀 기억하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